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늦가을부터 발생해서 이른 봄까지 내내 기승을 부리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서 그동안 철새 이동이 주 원인으로 떠올랐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철새 이동 시기가 아님에도 지난 11월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모시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전 2003년 그때 이제 발생을 했죠. 네. 했고 실제 피해를 입은 그 가축 수가 한 600만 마리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한 3년과 4년을 주기로 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그 많이 확산되고 발생이 돼서 네. 피해를 이제 계속 가져오다가 이것이 이제 늦가을 이제 가을철부터 이제 그 겨울에 걸쳐서 나타나던 것이 2008년에는 또 여름에 그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사실은 이제 1월 정도면 끝날 줄 알고 그 날이 더워지고 따뜻해지면 이제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만 9월 중순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해제 시점을 9월 24일로 잡았습니다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네. 이것이 지속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그 토착화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그래서 아까운 생명들이 그 살처분에 의해서 1,500만 마리 가까이 되는 그 오리와 닭들이 그 살처분이 됐죠. 네, 그렇군요. 지금 원인이 정부에서는 철새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또 환경단체에서는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발생 원인 그리고 이 확산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맨 처음에 발생된 어떤 보고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한 도시의 그 가금 시장, 그러니까 농장이 아닌 시장에서 네. 발생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확산되고 있는 그 인플루엔자의 종류가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연관성을 하여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연하게 또 철새에 의해서 이게 그 발생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철새의 원인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철새에도 1차 원인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병원성 그 조류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워낙 야생 조류는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그 폐사하거나 그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사체의 그 야생 조류 사체에서 그 고병원성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워낙 열악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병원성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그 전염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공장식 축산 농가들에게 그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축산 농가와 이 그 철새 서식지하고 너무 또 가깝다거나 이래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원인을 전적으로 철새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축산 환경, 축산 농가 그리고 이 감염된 그 농가의 어떤 이동 그리고 그 차단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에 의해서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수평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감염된 가금류하고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밀착 접촉이죠. 아주 그 만지거나 뭐 그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폐사된 그 감염 그 가금류에 의해서 또 그 분변에 오염된 물체를 또 접촉함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뭐 가축을 키우고 네. 특히 마당에서 키우고 우리나라도 7, 80년대까지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실제 잠도 이제 같이 방에서 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인체에 감염된 이런 사례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우리나라로서는 이 감염 경로나 그 역학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또 사례 분석을 해서 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을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는 이제 살처분을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요. 나름 이제 예방적 살처분까지를 이제 놓고 이것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난 그 감염된 그 농가, 그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만 이제 살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3km 인근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그래서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처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민들의 피해도 크고 네. 그 못 생명들이 이제 많이 그 처분을 당했는데 이것이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보니까 그 발생 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뭐 500m 정도까지는 그 발생 농가로부터 500m까지는 선택적 살처분을 하도록 네.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도한 살처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 살처분 방식이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매몰이나 매립 쪽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이 또 제2의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FRP라고 이제 플라스틱 재질 이런 곳에 넣어서 이제 그 매립하겠다 하는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그 오염된 그 가축을 그 매몰하거나 매립한 곳에 경작도 어려울 정도로 그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나라들에서는 좀 그 소각 처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까지 결합해서 네. 하는 이런 친환경 특히 이동 소각 이 전염된 가축을 이동시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각 처리 시설을 아예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주변 농가까지 과도하게 살처분을 하면 정말 농민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점점 토착화되어 가고 있고 또 장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육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제 집단식 아니면 공장식 이런 사육 환경을 정말 이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유지시키거나 친환경 그리고 어떤 동물 복지 농장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축산업의 어떤 계열화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대농 그 큰 규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어떤 가축 전염병 방역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철새 서식지의 어떤 그 훼손이나 이런 것만 철새의 탓이라고만 몰아서 방역 체계라든지 철새 퇴치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곳과의 어떤 이격이라고 하죠. 거리를 좀 그 2개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거나 기존의 철새 서식지와 가까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이주할 수 있게끔 정책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가금류의 이제 전염 농가들에 대해서 그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서 네. 그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도 그 스스로 그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 농가가 이제 최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방역 체계가 일시적인 재난 방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인데요. 정확한 원인 조사를 토대로 대책이 수립이 돼야 하고요.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철새의 서식지 보호 등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